30년 공무원 생활, 퇴직하자마자 캠핑 떠난 60세 남성의 비참한 결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은퇴라는 말을 떠올리면 뭔가 홀가분함과 동시에 막연한 두려움이 함께 찾아오곤 하죠. 열심히 일만 하다가 정작 퇴직 후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재정적 준비는 충분한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자 라는 의욕 하나로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 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덜컥 실행에 옮겼다가 마음처럼 잘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하자마자 캠핑카를 샀다는 60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오래도록 나만의 유랑 생활을 꿈꿔왔다고 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는 상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정해진 규정에 맞춰 살아야 했으니까 막연하게 퇴직만 하면 난 캠핑카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조금 보태서 캠핑카를 장만했고 곧장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딱 봐도 멋있잖아요. 자유롭게 도로를 달리고 자연 속에 텐트를 치고 뜨거운 모닥불 앞에서 막막한 도심의 일상을 훌훌 털어버리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의 이야기는 그다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분의 표현에 따르면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여러 문제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캠핑 자체는 낭만적일지 몰라도 은퇴 후 생활이라는 게 낭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캠핑카를 유지하는 비용,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오랫동안 집을 비우면서 발생하는 세금 관리비 문제, 게다가 갑자기 생겨난 건강상 문제까지 하나같이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매우 당황스러울 만한 것들이죠. 자, 여기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은퇴 후 삶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길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직장을 그만뒀을 뿐이지 그 이후의 인생은 오히려 더 복잡하고 새로운 도전에 가까워요. 오늘은 여러분께 이런 은퇴 후의 삶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꾸려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해요. 일퇴직 후 전 재산을 캠핑카에 쏟아부은 60세 공무원, 결국 돌아오다. 가장 먼저 방금 소개해드린 60세 공무원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이분은 30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다고 해요. 평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했고 본인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인지 막상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았을 때 이제부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는 의욕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 없이 곧장 고가의 캠핑카를 계약하고 장거리 여행 플랜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신났다고 해요.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내리고 달리는 차장 밖 풍경을 즐기는 그 맛 아마 한두 달은 진짜 꿈만 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캠핑카라는 게 사실 유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름값도 장난 아니고 캠핑장 자리 예약비나 차량 수리비 같은 예기치 못한 지출도 계속 따라붙죠. 플러스 집이 비어 있으니 집에서 나가는 세금이나 관리비 관련도 놓칠 수 없더군요. 더군다나 60세 전후가 되면 건강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혼자 혹은 부부가 가더라도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면 멀리서 병원을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분은 1년도 채 안 돼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세이브해둔 돈은 이미 많이 줄어버린 상태고 본인이 꿈꾸던 자유와 낭만 대신 은퇴하고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자각만 얻었다고 하죠. 이 퇴직은 했는데 이젠 뭐하지? 막막함에 빠진 55세 중학교 교사. 두 번째 사례로는 중학교 교사로 30년 넘게 재직했던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퇴직을 해도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잘 지내나?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들고 또 주변에서도 선생님,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요청이 종종 들어온대요. 그런데 퇴직한 이후로는 나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라는 생각이 강해져서 정작 그 기회를 마다한 거죠. 여태껏 받아왔던 급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던 만큼 은퇴 이후에는 하고 싶은 걸 하며 지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거예요. 문제는 막상 퇴직 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 하는 허무함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분도 나름 문화센터나 취미 동호회 같은 데를 다녀보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흥미를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가르치는 일을 해왔기에 막상 배우는 쪽으로 들어가자니 심리적 거부감이 생기고 남들 앞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고정 지출이 늘어났습니다. 현직 때는 급여를 받다가 은퇴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서만 생활해야 하니 씀씀이 하나하나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쓸 때마다 줄어드는 자금이 눈에 보이니 심리적으로 점점 지쳐가더라고요. 결국 이분은 몇 달간의 방황 끝에 퇴직 교사를 위한 파트타임 강의를 시작했고 그나마 이 일을 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던 일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라도 이어가니 뭔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대기업 임원 출신, 은퇴 후 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58세 남성. 세 번째 사례는 꽤 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던 58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 대기업에서 사람 관리하며 굴러온 노하우가 있으니 창업쯤이야 문제없겠다. 라는 자신감으로 은퇴 후에 곧바로 카페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어느 정도 재력을 갖추고 있었고 노하우를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공부 없이도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팀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주고 재무나 마케팅 파트에서 각자 전문 인력들이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퇴직 후 혼자 창업을 하면 모든 걸 직접 발로 뛰어야 하거든요. 카페 인테리어부터 재료 수급, 직원 채용, 매출 관리, 세금까지 도맡아야 합니다. 게다가 한번 바쁜 시즌에 돌입하면 일과 삶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결국 이분도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고 하시며 1년도 안 돼서 사업을 접고 말았습니다. 투자금도 크게 건지지 못하고 되려 손해만 봤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아니면 더 작은 규모로 조금씩 경험을 쌓았어야 했는데 내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어렵게 벌어놓은 돈만 날렸다고 하소연하시더군요. 은퇴 이후의 삶, 우리가 진짜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 위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후에 떠오르는 로망이나 자유로운 삶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경제적 문제만 해도 퇴직 후에는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 수 있고 건강 문제나 가족 관계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재정 관리. 단순히 퇴직금을 얼마나 받느냐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분산 투자하거나 지출 계획을 세울지가 핵심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 추가적인 취미 레저 비용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짜야 해요. 건강 관리. 5060대 이후에는 언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캠핑이든 여행이든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오래 즐길 수 있어요. 꼭 정기 검진이나 운동 습관을 가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커리어 혹은 활동 계획. 은퇴했다고 해서 사회적 활동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경력을 살린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다른 형태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야 해요. 마음가짐. 은퇴 자유라고만 생각하면 현실에서 오는 불편함에 크게 실망할 수 있어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내가 몰랐던 부분이나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 은퇴 후에는 사회적 지위가 바뀌면서 관계도 달라지기 쉽습니다. 너무 홀로서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함께 즐길 취미나 레저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은퇴라고 해서 무조건 희망적이거나 혹은 낭패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절한 준비가 없으면 공무원이든 교사든 대기업 임원이든 얼마든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 명확한 목표 없이 또는 과도한 자신감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어느 순간 길을 잃게 되거든요. 조금은 겁이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퇴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옳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이 50대 후반부터라도 천천히 2차 커리어에 대해 구상해보고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고민하고 나의 취미와 생활 패턴을 점검해보는 게 훨씬 건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30년 공무원 생활 끝에 캠핑카 여행을 떠났던 분이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캠핑카 여행이 실패했을 뿐 내 인생이 다 실패한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요즘엔 좀 더 작은 중고차로 갈아타고 단기간으로 캠핑을 다니면서 짧고 굵게 즐긴다고 하더군요. 또 틈틈이 새로 공부해본 요리 솜씨로 지방 어르신들 모임에 재능 기부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씩은 직업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고 그 이후의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시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세요. 다만 조금 더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던 은퇴 라이프가 있을 테니까요. 준비된 자유는 분명히 낭만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유는 생각보다 무겁고 외로운 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드린 이야기 조금이라도 공감이 가셨다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재정 상태나 건강 상황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까지 꼼꼼히 살피셔서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제2의 인생을 살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